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민주당의 주요 당직 개편 이후 비명계 인사들 사이에서 당대표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딸들은 연일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만류도 전혀 통하지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지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민주당의 당직 개편 이야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친명계 일색이었던 지도부의 대대적인 교체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그대로 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반쪽짜리 쇄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개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반쪽짜리가 아니라 전혀 뭐 쇄신이 됐다고 볼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어려움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이제 큰 거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에 검은 먹구름을 끼치고 있고 예. 앞으로 그 정도는 더 가중될 것이 예상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해소하고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있는 한 그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일단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직 개편하는데 당 대표까지 포함한 아. 당직 개편이 있으면 네. 모르겠는데 네. 당 대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뭐 이렇게 저렇게 공깃돌 바꿔놓듯이 네. 네. 한 거는 네. 그건 뭐 신용이고 보여주기식이다. 보여주려고 한 건지 도대체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시간 벌기용. 네. 예. 아, 그냥 변죽에 불과하다. 변식이 변죽에 불과하다. 불과하다. 그래서 쇄신에 아까 뭐 사회자께서 절반만 이루어졌다고 네, 하시는데 반쪽 쇄신. 뭐 혹시 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십니까?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반쪽도 있다. 아니고 반쪽도 반의 아니다. 반쪽도 아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근데 특히 네. 이 사무총장을 그 유임시켰다. 이거 사무부총장도 그 사무부총장은 사실 총선 공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 그렇죠. 당뇨들, 네. 또 그 인사권, 네.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말하자면 실질적 권한이 네. 있죠. 네. 추천권 같은 거라든가 또 네. 예산권도 네. 집행권도 거의 실질적으로 건 이루어지고 있고 당을 그러니까 장악하고 거의 있다는 당의 소리네. 네. 실질적인 그 총괄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의 직계인가요? 네. 측근 인물이 그대로 계속 있다는 거는 네. 권한을 놓지 않겠다. 네. 그렇죠. 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내년 더 막 강력히 어. 끌고 가겠다. 네. 이런 표명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 공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좀 비쳐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당 대표 혼자 어떻게 네.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네. 제도적 시스템도 있고 그러나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든가 네. 또 사실 당 대표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사무총장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이재명 대표의 종전 그 인물들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기조의 변화를 갈 의사가 없다. 네. 그대로 예.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닌 당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이제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일 때 뇌물 방지용이다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이제 성남시청 비서실 CCTV가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은 CCTV였다 이런 폼으로 달아놨다 네, 이런 거죠. 그야말로 보여주기. 저도 그 당시 그거 언론에 굉장히 대수득필했거든요. 네. 네. 뭐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뭐 청년 결백하고 네. 성남시 하여튼 그렇죠. 청년 결백의 그런 상징처럼. 분산으로서 네. 자신의 집무실에도 CCTV를 설치해서 그렇죠. 그 만인의 감시를 받고 있다. 네. 거기서 돈이 주고받고 부정이 이루어질 리가 네. 있겠느냐. 뭐 그렇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밥자리에서 여러 번 이재필 만나 그때마다 하신 얘기가 네.
나를 찾아 돈 주려는 사람들인데 그거 못 주게 하고 그런 거 없게 하려고 내가 CCTV에 달아놓고 그걸로 24시간 촬영하고 있다.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러겠느냐? 나는 청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거 감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대단한 분이다, 이분. 그러는데 그거 선도 연결 안 돼 있는 폼으로 달아놓은 거면 그게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되나요, 그게? 언론인들께서도 네. 우리 백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확인을 하셨어요. 그거 거짓말일지 몰랐죠, 저희도 설마. 아 저도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럼 그거 그때 그 언론 보도 이재명 대표의 네. 그런 표명 뭐 그 청년 결백이 아주 그냥 본산이고 상징으로 그렇죠. 내세웠던 것이 헛것이었구나. 네. 라는 걸 할 때 참 헛웃음 나옵니다. 그분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부패하면 지옥 가는 거고 어. 나처럼 청렴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거 청렴의 상징이 어디 가짜다니. 뭐 JMS인가 거기서 나온 설교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그분하고 비슷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기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이분은 김문기 자기가 저거 데리고 갔고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되고 상도 주고 수시로 보고도 받았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게 나오니까 눈길을 안 마주쳤다 했는데 또 나중에 식사 자리에 바로 앞에서 눈길을 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럼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 저 식사까지 같이 하실 정도로 친하신 거 요즘은 보니까. 안 만나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 이제 버릇처럼 탄핵 카드를 또 계속해서 꺼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이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최근에 또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애들 나무랄 때도 같은 소리 계속하고 네.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나중에는 애들이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그렇죠. 더 말 안 듣죠. 네. 우습게 여기고. 예. 네. 뭐 매사가 그럴 것 같습니다. 리더십, 네. 어떤 통솔력, 네. 거기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거를 계속 반복되고 어쩌면 상투적이다. 네. 그러면 이미 이제 빛이 발하기 시작하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툭하면 해임건의, 네. 다음에 그 탄핵 탄핵. 네. 또는 국정조사,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늘 민주당이 야당일 때 써먹어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이 너무 지금 물론 그런 거리를 집권 여당이나 네. 정부 쪽에서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네. 그런 칼을 휘두를 때도 네. 사실은 매우 근엄하게 어쩌면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험이 있고 그렇죠. 상대한테 두려움을 주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걸 빼고 막 휘두르고 네, 수시로 뭐 이런 식으로 조자룡 홍칼 하게 되면 휘두르듯이 하면, 나중에 네. 이제 가짜 기억이 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네. 그 이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떠올리는 것은 네. 좀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한동훈 의원 건은 아마 이제 검수완박법 소위 네. 그거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인데 네, 네. 사실 검수완박법을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이제 대폭 넘겨왔지 않습니까? 네. 그 법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법무장관 되고 나서 검수원복법, 네. 검찰의 원복법. 수사권을 다시 네. 저 원상태로 네. 복귀한다라고 해서 시행령으로 바꿔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상위법이 법률이고 예. 그 다음이 시행령인데 법률의 취지나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령을 바꾸면 네. 그건 위헌위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예. 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을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을 네. 했기 때문에 네. 위헌위법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탄핵이 예.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요건이 네. 헌법 법률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다 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시행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예. 저도 그 결정에 대해서 저 동의나 공감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내려진 이상은 네. 법치국가에서 존중을 하고 네. 네. 그러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에 어긋나는 시행령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은 그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법률 효력은 유지를 했지만 사실 그 법률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사실 위반했다라는 그건 또 그쪽은 또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인정했는데요.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히 위장 탈당 네. 이게 잘못됐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어떤 뭐 사과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정말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당연히 그 절차상 그 위법, 네. 꼼수 탈당 네. 뭐 이런 거를 한 거에 대한 조력자 합세한 그런 측면이 있다면 사과도 하고 예. 네. 또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각오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될 텐데 네. 그러긴커녕 오히려 그를 저지른 장본인을 복당을 시키겠다고 하면 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로 인한 후과가 네. 국민들로부터 호된 그 심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그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분명히 종전에 우리 배 의원님도 아시지만 네. 동물국회 네. 다수파가 밀어붙이려고 그렇죠. 하고 소수파는 막으려고 네. 하고 그런 중에 무력 충돌이 난 이 아주 동물국회를 막고 네. 좀 선진화시키자라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그렇죠. 만들었던 핵심 제도가 네. 그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좋다. 다수의 뜻대로 결론을 내리자. 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네. 그러나 무조건 그냥 속전속결로 다수결을 하지 말고 그렇죠. 소수파와 일정 기간 동안 수기하는 네,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런 그거지 것을 않습니까? 해서 네. 하도록 하자라는 네. 한 것이 수기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 안건조정제도와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서로 논의해야 그래서 한 돼요. 90일 정도는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느 쪽이 다수건 소수건 관계없이 3대 3 네. 똑같이 3대 3의 비율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네. 그래도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 그 국회 선진화법 현재의 국회법을 완전히 그 핵심 제도인 그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렇죠. 형해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저 책임은 네.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중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선진화법 만드실 때 우리 의원님도 같이 계시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참 좋은 제도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빠져나가는 그 꼼수들 어떻게 잘 만든지 거의 천재적이에요. 저도 놀랍니다. 저도 같은 당 소속이지만 네. 아니 감히 그 생각을 그런 건 해서는 안 무슨 되는 말이에요? 거예요. 금기 사항인데 그걸 넘어서 네. 말하면 경계를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저 금단의 영역으로 네. 들어가서 마구제비 하는 걸 보고 네. 그걸 마치 자기가 용기 있는 네. 행위고 또 공익을 위해서 아. 자신의 이런 소신은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일신은 초계처럼 버렸다. 뭐 이렇게 독립군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건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근데 노벨상에 정치 꼼수 분야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매년 받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한번 시상식을 매년 한번 했어요. 올해 꼼수상. 올해 꼼수상. 아 최고였어요 정말. 참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아니 같은 당이어도 이렇게 의원님처럼 좀 쓴소리를 하시는 좀 의원분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사실 요즘 소신 정치가 뭐 실종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특히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나 주류 정치를 이제 좀 의식을 해서 소신 정치를 포기한다 뭐 이런 기사도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기에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요, 좀 뭐 이당 저당 할 거 없이 네. 초재선이면 패기가 넘쳐 흐르고 네. 기성권이나 네. 또 선배들이나 또는 어떠면 권력, 당권 쥐고 있는 사람, 주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계속 하는 것이 그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네. 그렇죠. 어떤 좀 표본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그 어떤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맹종. 네. 누가 더 권력에 쫓나. 또 그 따뜻한 봄볕을 이렇게 겹불을 잘 끼냐. 뭐 이런 경쟁이 붙었는지 그렇죠. 비판적 시각을 별로 못 봤어요. 그 겹불을 잘 짜야지 다음에 또 총선 공천 받을 것 같으니까 계속 줄 예, 서는 예, 거죠. 예. 당직도 네. 받고. 네. 근데 결코 그것은 자신이 왜 정치에
그 뛰어드는 날을 한 번만 돌아보면 그렇죠. 여기가 그렇게 뭐 다른 직종에 보다 훨씬 더 뭐 근무 여건이 좋다든가 네. 무슨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네. 특권을 누린다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사실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보람 있는 직업도 많지만 네. 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뜻에는 보다 더 그런 부분에 용기 있게 과단성 그렇죠. 있게 그 도전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긴 건 긴 거라고 네. 하고 이런 국민을 대신해서 나는 최전성에서 정의를 설파하고 또 지키고 중심을 지킨다 이런 점에서 좀 뿌듯한 보람감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만약 그걸 쏙 빼고 네. 권력에 맹종하고 그렇죠. 그거 어떤 사리사욕만 쫓고 네. 이렇게 되면 보람은 없어지고 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주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됩니다. 아, 저는. 맞습니다. 예. 근데 좀 매우 아쉬워요. 네, 네, 예, 그렇죠. 초재선 의원들이 저희 뭐 저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하는 그 말로서 요즘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생계형. 딱 생계형이다. 저녁 6시 되면 아. 회의하다가도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고. 예. 칼퇴근하려고 그러고 이거 워라벨 워라벨. 국회의원들 52시간인가요? 아, 그거 52시간. 지키려고 하고. 네. 해바라기이자 워라벨이자 네. 자신은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옳은 소리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소신도 지키고 해야 되는데 네. 이 각 그런 의원들한테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이 테러를 하기 시작해요. 네. 거의 막 문자 보내고 집에 찾아가고 욕하고 이러니까 의원들도 소신 있게 말을 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자 폭탄을 많이 받고 네. 아주 심한 욕설 네. 이제 방송에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아유. 그러니까 폭력입니다. 거의 네, 그 폭력이죠. 그렇죠. 자체가 폭력이고 네. 폭력의 정도도 아주 잔인하고 네. 그 가학성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렇군요. 네. 그래도 그걸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야죠. 물론 처음에는 상처도 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 그걸 견뎌내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청래 의원이 그랬대요. 네. 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 중에 일부는 욕먹는 포함돼 있다. 아, 뭐 맞긴 그 맞아요. 정청래 의원 그래요. 한번 욕 좀 한번 글쎄요. 개딸한테 한번 욕 드셔보시면 그런 얘기 잘 안 나올 것 같긴 근데 한데. 욕먹는 소리 잘 안 해요. 네. 개딸하고 딱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아, 네. 그렇죠. 그 그건 정청래 그것도 안 하시죠. 근데 왜 옛날에 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념 부대에 대해서 그건 뭐 양념이다. 근데 그랬더니 본인이 저 어디에 양산에 가서 양념 드셔보시니까 도저히 못 예. 드시겠던 거 아니에요? 막 저기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메가폰 마이크 뭐. 이빠른 얘기를 하면은 자기 남 얘기라고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남들 그때 막 저 소위 비주류들 네. 비문들 네. 할 때 막 그 공격적인 문자 폭탄이나 네. 막 전화, 전화. 같은 것들이 막 네. 쏟아질 때 민주주의에서 그건 뭐 양념이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받아보시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얘기하면 시위대를 이제 가까이 못 오게 했던 조치까지 네. 이 정부에서 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의원님은 그런 거 받으시면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일일이 대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혼합형입니다. 아, 혼합형. 무시하기도 하고 네. 네. 또 이렇게 보면 그 다 안 읽으려고 하는데도 제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심한 욕한 사람이 네. 있어요. 막 음소거, 네. 음소거하고 그냥 쌍시옷자 저도 막 하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그 얘기하면 또 저만 일방적으로 이제 또 매도당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어디 국회의원이 막 또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죠. 네. 감정을 딱 누그리고 네. 그렇죠. 이거 저장해놨습니다. 저는 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요새 뭐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 이렇게 최근에는 뭐 한다고 만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류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류가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좀 심하게 의심하면 짜고 네. 치는 고스톱 같기도 오히려 하고 부추긴다. 이런 오히려 이야기도 있죠. 예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 받아보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막 저희 전화 받으면 막 심야에 욕바가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아이고, 다 세상에. 듣고 아유. 제가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국회의원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아, 감정 노동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또는 막 무시하려고 하고 막 다 삭제하기도 네. 하고 네. 뭐 하고 차단시키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는데 네. 저도 그런 맷집이 많이 늘었거든요. 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잔영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도 참 정신적으로 옛날에 좀 힘드실 당해봤는데 것 막 그 어. 욕하는 문자나 막 그 메시지가 날라요. 근데 오. 안 보는데 어떤 때는 배 기자님 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래서 딱 더 보면은 라고 할 줄 알았지 하면서 세상에. 그다음에 욕이 막 나와요. 아. 또 당했네. 또 당했네. 지능형이네요. 그럼 미끼 지능형. 상품이 미끼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개딸분들이 또 지역을 다니면서 트럭에다 전광판에다 내고 사실상 그게 낙선 운동이거든요, 그게. 야, 그러면 의원들이 거의 버티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부분 의원들은 사실 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표를 먹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아야 힘이 생기고 네. 뭐 보람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막 반대 뭐 네. 이런 분들이 막 저기 아주 그냥 나서고 네. 그러면 그렇죠. 견디기 어렵죠. 그리고 동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나쁜 짓 했나? 그러니까요. 지역 뭐 실수했나? 국민들은 뭐 했나? 저 사람 뭐 뭐 이런 얘기가 문제가 있나 보네 이렇게 변명의 여지도 없죠.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뭐 수도 이렇게 할 없고. 수도 없는 네. 거고. 참 근데 본질은 네. 폭력입니다. 예. 그렇죠. 뭐 맞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필요하는 건 좋은데 네. 필요하는 방법과 이것도 네.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폭력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고 뭐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네. 네. 근데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상 낙선 운동이자 공천 보복 이런 것까지도 연상이 그건 되거든요. 뭐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 하나의 자산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병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불어민주당을 갉아먹어요. 바라보는 또 국민, 당원이 네. 아닌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는 내부의 당원들에도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네. 아주 진료하는 분들이 보시면 네. 마음이 떠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못된 당이다. 이거 뭐 저런 정당에 가까이 하기도 싫고. 네. 그러니까 개딸을 통제하지 못하면 리더십 부족을 자인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좀 앞으로 어떤 식의 구체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명실공히 현재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면 네. 아니 SNS에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금도를 벗어났잖아요. 네. 일탈을 행위가 너무 심하고 네. 그리고 지금 대의민주주의에 그를 최전방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왜곡시키고 네. 침해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좀 위협 세력인 행태를 보이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하지마 하면 징계하겠어. 이게 나가야죠. 징계 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야 근데 된다. 그런 게 너무 미온적이다 느껴지니까 아하. 이재명 대표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이 제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그건 네. 자인하는 거죠. 네.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내가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네. 그럼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혐의로 이미 기소도 됐고 네. 또 추가 수사도 받고 있고 연일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이재명 리스크를 끌어안고 민주당이 계속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가길 바라죠. 아 그렇겠죠. 예. 이재명과 국민의힘- 함께 총선을. 국민의힘은 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자신들의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제발. 등불은 이재명. 예.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 국민의힘이에요. 서로가 쌍방이 서로를 등불로 보고 간다. 희망의 등불로 보고 있어요. 사실 국민만 골병되죠. 네. 두 당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아, 네. 좀 그러면 한쪽이라도 좀 제대로 된 모습.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네. 지지도가 높아지고 네. 이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못합니다. 네. 아, 그렇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를 갖고 끙끙거리면서 저기 방패 정당 그 욕을 온갖 네. 욕 비판을 받으면서 네. 갈 수는 없죠. 예.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뭘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뒤죽박죽이고 거칠고 지지도는 바닥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희망의 등대라고 그러는데 저쪽은 우리가 희망의 등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희망을 안고 자기가 끝까지 그렇죠. 총선으로 간다. 만약에 우리 당이 막 지지도가 50% 60% 나오고 네. 국민의힘이 20, 30%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이러지 못합니다. 오, 민심을 받들어야 되겠네. 네.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올라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저기는 뭐 희망의 등대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확 반전시킬 수 있고 싹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그럼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내년 총선 어떻게 승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뭐 무르나마나 하는 걸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3연패를 했잖아요. 네. 네. 재작년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그 단체당 그렇죠. 그 선거에서 네. 졌고 다음에 작년에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네. 지방선거에선 박살나. 네. 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총선도. 선거는 연장선상입니다. 예. 우리 당의 개가천선, 네. 대호각성의 네.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민주당이 진짜 바뀌었네. 네. 싹 바뀌었네. 이러면 저희 당한테 지지와 신뢰를 보내시겠지만 네. 바뀐 게 없고 여러전히 내로남불 네. 그리고 위선적 네. 그리고 방패정당 네. 발목 잡기. 네. 야 니네 지금 야당일 때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바로 직전에 여당이었는데 그때 뭐 했어?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아, 네. 이런 것들로부터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행동을 보이고 그렇죠. 그것이 축적이 돼야만 네. 지지를 얻어낼 수 예. 있는데 그게 없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그 첫 발걸음이 이재명 대표의 책임지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미운 게 아니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선당 우사의 정신으로 네.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되는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고스란히 지금 그렇죠. 저 당에 다 씌워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아쉽지만 네. 억울하지만 당 대표를에서 물러나서 네. 자신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무고함을 밝히는데 자신은 집중하고 네. 당은 민생에 올인하고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 그 아주 당연한 수순인데 네.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당 지지도는 이제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41%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그래도 좀 상승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좀- 뭐 그 국민의힘이 한 39, 네. 민주당이 뭐 29, 네, 그 한 10% 차이 네. 난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제징용 아. 해상 문제 네. 이것이 섣부르게 잘못 접근하면서 뒤죽박죽되고 네. 국민들이 그런 어떤 반감이 아. 극도로 표출되면서 얻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적 아. 이득이죠. 네. 윤 정부의 잘못 때문에 반사적 지지율 이득을 예, 봤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나요? 글쎄,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뭐 잘한 거 있다고 생각되세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참 정치라는 게 네. 지지율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아, 그쵸. 그걸 지난번 믿고. 총선 때도 네. 더불어민주당도 죽쓰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더 죽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죠? 아, 그렇죠. 막 뭐 태극기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네, 하고 뭐, 뭐, 또 뭐 이상한 막 발언 나오고 이상하고 막. 막 그렇게 하면서 더 죽쓰니까 우리가 반사적 이득을 글쎄요, 얻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믿는 구석이 그거죠. 아, 서로가 서로 우리가 죽서도 저쪽이 더 죽. 더 죽쓰지 죽쓰다가 볼일 다 보는군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 민주당이 헬로윈 참사에 대한 그 특별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네. 물론 뭐 헬로윈 참사 참 안타까운 사고고 한데 그게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경찰 수사로 어느 정도 그게 뭐 대단한 음모가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게 대응을 잘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은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굳이 또 수사가 다 끝났는데 또 특조위를 만들겠다. 이건 또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가 불행한 나거든요. 사태든 그걸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진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알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거를
재탕, 삼탕, 사탕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것은 자중을 해야 된다. 아.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네. 엄청난 불행한 사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서울 한복판에서 네. 그냥 막 150여 명이 많은 그냥 한 젊은이들이 번에 희생됐죠. 그 네. 저 목숨을 잃고 네. 더 큰 또 사상자도 생겼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CCTV나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네. 부분은 있습니다. 네. 간단한 단순한 그 사고로 엄청난 피해가 생긴 거는 저는 양쪽 진영이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약속하에 국민들 양해하에 그때 있었던 CCTV를 빨리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떻게 사고가 났는가? 네. 그리고 그 뒤에 수습을 제대로 못한 건 다 드러났고요. 네. 그건 뭐 다 백일했고 그 사람들 뭐 지금 구속돼 있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그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네.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상황이 시간이 그 직전 그날 밤 10시 몇 분이라는데 네, 그렇죠. 그 전 두세 시간 전 상황부터 그 이후까지 벌어진 걸 CCTV를 틀면 네. 네. 그리고 원하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놔서 그것이 더 이상 뭐 방영이 안 되게끔 제한을 두는 한도 내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주무장관인 네. 이상민 장관은 네. 본인이 물론 실무자가 아니고 사실 저쪽에서 사고 일어나는 거 다 모든 걸 관장할 수도 없고 네. 알 수도 없죠. 네. 그러나 정치는 상징입니다. 아, 그렇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네.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네.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건 네. 나도 어이가 없는데 네. 내가 그냥 총체적인 책임을 내가 지겠다. 네. 하고 그만둬야죠. 그 자리가 공직이라는 게 자기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행안부 장관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가 이게 네. 어디 있습니까? 아, 예. 다 그냥 과객이지. 네. 예. 일정한 기간 동안 짧은 뭐 많아야 2, 3년, 네. 짧으면 1년 뭐 이렇게 하다가 놓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를 딱 놓는 것도 필요하고 예. 대통령도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고 아, 네. 그렇죠. 저는 그게 그래야 좀 국민들의 분노 어떤 그런 슬픔 이거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이상민 장관 때문에 동명이 곤욕을 되셔서. 많이 치르셨죠. 제가 참 어떤 그게 유튜브에서 돈다는데요. 네. 그놈이다라는 예, 국회의원 이상민과 장관 이상민은 다르다고 하니까 네. 뭐 다르긴 뭐가 다르냐. 아이고. 그놈이지. 하여튼 사퇴 요구를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 가면 우리 당 의원들 후배 의원들이 네. 선배님 탄핵당하셨는데 네, 네. 계속해서 다른 법안 아이고, 이야기도 참.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 의원 한 40명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임명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제가 볼 땐 있거든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사실은 대통령이 그 대법원장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뜻대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법조계, 사법계 또는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그 국민들이 그런 사법적 수준을 고양하는 그런 인물을 또 상징하는 인물을 선발해야 되는데 네. 역대 정권에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대법관을 추천한다든가 임명한다 할 때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견제하기 위한 네. 또는 시민들, 국민들의 뜻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한,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런 추천위원회를 둬도 사실은 추천위원회가 진짜 그런 임명권자로부터 벗어나서 중립적으로 또는 그 정치적 중립이나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네. 영향을 받습니다. 아,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의원들이 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 아니죠. 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들의 말씀을 우리 사회자님이
일방적으로 들으셔서 생긴. 이런 의견도 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가장 화제가 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국가안보실장의 아, 전격적인 교체인데요. 예. 이게 보니까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함께 협연하는 그 영부인들의 네. 그 행사 일정을 이 안보실장이 미국의 제안을 받고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한 바람에 논란이 생겼다. 네. 이런 이유로 일단 경질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경질 교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연예인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네. 실장을 그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을 교체할 정도의 사안인가 싶습니다. 물론 네. 그 과정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예. 미스테이크가 있다면 뭐 실수가 있고 또 실책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나 그 책임을 몇 번에 걸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네. 그걸 문제 삼아야지 예. 연예인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좀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그건 뭐 그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레이디 레이디 가가. 가가요? 네. 레이디 가가 그럼 미국의 저기 유명한 가수, 유명 가수. 네. 저기 걸그룹 레이디 걸그룹이- 가가는 걸그룹이 아니고 블랙핑크가 아티스트, 네, 걸그룹. 블랙핑크가- 걸그룹이고 네. 레이디 가가는 미국의 여성 그냥 여성 네. 가수입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뭐 그 그 문제 때문에 그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을 교체할 만한 사안인가 네. 하는 저기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수면에 가라앉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이유가 있다. 알력 다른 다툼. 거라든가 여러 가지 트러블이라든가 네. 그건 하나의 소재거리고 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어떤 실장까지 바꿔버린 그만두게 할 정도의 힘이 작용했거나 예. 그러지 않고서는 아니 대통령의 친구 고등학교 동기라면서요. 예,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네, 친구. 네. 그리고 근데 또 신임도 철저히 하고 신임도 절대히 죽고 그분이 또 이명박 정부 때 뭐 직책도 맡았던 네, 분 그렇죠.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을 뭐 이런 물 불과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교체할 정도의 이런 건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다. 뭔가 수면에 어. 더 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있든 없든 관계없이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렇죠. 예. 네. 바라보기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니 허둥대고 네. 그리고 아니 어떻게 뭐야 지금 일본 방문해서 지금 G7이 있고 다음에 미국도 가야 있고. 되고 네. 국빈 방문한다고 줄줄이 지금 저 국가적 외교 행사가 네. 놓여 있는데 그걸 줌으로 다루고 있는 실장 최고위급 그 실무 책임자가 날라가고 네. 의전 외교 책임 비서관도 날라가고 네. 뭐 이런 분들 그만두게 하고 하는 걸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왜 불안하게 하냐고요. 글쎄 말이에요. 편안하게 해야지. 네. 그나마 이제 후임자가 주미대사 했던 조태용 네. 그 제사가 그나마 이제 워낙 베테랑 외교관이라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인 것 아 근데 같더라고요. 또 그럼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외 공관장 네. 이렇게 만찬하는 자리에 네. 외통위 위원이라 아, 초대받았어요. 가셨군요. 네, 네. 예. 그저께인가인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 인사 나누고 미국 잘 가시라고 하고 미국 가면 뭐 제가 잘못이겠다고 네. 뭐 이렇게 하고 덕담 나누고 그랬는데 미국 안 가면은 거기 주미대사는 그럼 또 공석이잖아요. 네. 그럼 주미대사는 또 누군가 그러면 또 아그레망 얻고 네, 맞습니다. 신다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또 외교부 차관이 이제 주미대사로 간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걸리죠 물론. 예. 그러면은 곧 미국 가시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럼 뭐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대통령하고 같이 주미대사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 기자분들 앞에서 대통령 처음 해봐서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처음 해봤다지만 지금 1년이 이제 다 됐어요. 네. 그러면 5분의 1이 지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무슨 처음 해보고 자시고도 없어요 이제. 이제는 좀 있으면 그렇죠. 끝나요, 이제는 이제. 네, 이제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네, 맞아요. 근데 자꾸 이런 에러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구멍 나고 국민을 불안하고 하면 지지도 떨어지고 네. 지지도 떨어지면 국정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력에 훼손이 생기고 예. 지금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돼야 되는 저는 부분인데 걱정됩니다. 맞아요. 네. 만약에 의원내가 같으면 지금 이거 도저히 국정을 끌어갈 상황이 아니다.
교체하자. 그러면 저 국회를 해산하거나 불신임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해서 네. 정부를 구성하는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이잖아요. 네.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중심 잡고 이제는 국민들이 믿음, 지지를 얻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작업, 네. 벽돌 놓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좀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산업구조로 보면 농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대신 별로 수익은 저기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공업계 네. 무슨 저 이제 제조업 이런 데서 서비스업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을 가지고 농업에 메꿔놓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 전체 효율성 측면에 볼 때는 농업이라는 데가 낙후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곡물도 안보가 될 정도로 곡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농산물을 지켜야 되는 어쩌면 안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손실을 각오해서라도 그 농업 부분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반면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이만큼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네. 지속 가능하지 않다. 효율적이지도 않다. 네. 그리고 진정하게 농업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양론이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당에서 이번에 그 의석을 다수 갖고 있다는 그 힘을 갖고 통과시켰잖아요. 네. 저도 뭐 탄성했습니다. 우리 당의 어. 당론적이니까. 네. 예. 뭐 별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네. 바로 직전에 우리가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때 했어야죠.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는 못했죠. 네. 그때는 정부 입장에 네. 해서 보면 감히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여당일 때 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 네.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렇죠. 효율적이지 않고 다른 것과의 저 형평성 문제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이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골머리 썩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실 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책임성이 그런 떨어지죠. 그런 점에서 리더십 면에서 별로 당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숨을 고르면서 정부 여당과 협상을 좀 더 해서 농업 부분을 지키는 노력 또는 지원해주는 그것도 반영을 시키면서 그러나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 없는지 정부의 고충은 또 뭔지 네.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어떤 맞습니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네. 속보이는 네. 그런 행태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 네. 뭐 네, 저부터 맞아요. 반성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정말 정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안 돼서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딱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 의원님을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고 네. 예. 이 대표님 네. 저하고 경주희 씨 제 네. 손잡벌이시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뭐 인간적으로는 친하죠. 네. 근데 내가 그 이재명 대표께 싫은 소리를 하는 건 아마 듣기에 곱같고 진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좀 도와주지. 난 그것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게 우선 가야죠. 공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쌓여 있는 그 풀어야 될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 때문에 같이 뒤집어 써가지고 방패 정당, 위선 정당, 내로남불 정당 그 욕 바가지를 먹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점점 되면 국민들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긁는 당이야. 다녀보면요. 우리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민심이 안 좋아요.
민심이 너무 안 좋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들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예. 네. 내가 직접 뵙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갖고 있는 사법적 의혹이 당에 끼치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시켜야 되고 그 첫걸음이 단초가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다. 당 대표들을 비롯해서 어느 당직 공직이든 자기 게 아닙니다. 전유물이 아니에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정당의 정치에 있어서 직책은 어떤 때는 그걸 나갔다가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새겨 듣겠습니다. 선당우사. 네.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새겨 듣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겨 듣는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세견만 듣고 일단 실천은 이재명 대표께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민 의원과 참, 이 정치 이렇게 네. 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